네, 안녕하세요. 기계제어공학과 강성훈입니다. 여러분, 창의공학 설계 이제 실습하셔야 되죠? 실습은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로 회로 만드는 부분, 그리고 3D CAD로 이 3D 도면 만드는 부분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로 회로 만드는 부분은 박찬수 교수님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3D CAD를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로 회로 만드는 부분도 여기 팅커캐드에서 하셨는데 3D CAD도 마찬가지로 팅커캐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만들고 로그인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이미 하셨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팅커캐드 들어오시면은 항상 이 팅커캐드라는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여기 대시보드로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건 이 대시보드에서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3D 디자인 이 부분에 튜토리얼이 있는데 튜토리얼 위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튜토리얼 위치는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여기 리소스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학습센터라는 부분 있죠? 자, 여길 누르시면 3D 디자인 알아보기 밑에 모두 보기. 자, 여기서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튜토리얼을 다시 복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돌아가려면 항상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튜토리얼을 전부 다 해보진 않고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3D 디자인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 준비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그 화면 조작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이름. 자, 이 파일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고 테스트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엔터를 치자마자 파일명이 바뀐 겁니다. 이 파일명 바뀐 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대시보드에 가셔서 여기 테스트라고 써놓은 이게 보이죠? 자, 이 항목을 누르면 계속해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작업 평면이 회전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평행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여러 파트를 이 작업 평면 위에다가 놓게 될 텐데 자,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 자, 파트 하나가 이만큼. 자, 이렇게 멀리 가서 이렇게 확대했는데 나는 분명히 파트를 놓은 것 같은데 파트가 안 보인다. 자, 그럴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키보드로 F키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파트를 이렇게 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F키는 전체 보기. 이렇게 F키를 누르면 전체 보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 뷰 이동. 지금 작업 평면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이죠. 이게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정확하게 앞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삐딱한 걸 볼 수 있죠. 이걸 정확하게 앞에서 본 모습으로 바꾸고 싶다. 여기 큐브의 정면도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면 이게 정확하게 앞에서 본 모습입니다. 왼쪽에서 본 모습을 보고 싶다. 여기 좌측 면도를 한번 클릭을 하면 왼쪽에서 본 모습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 평면이 보이는 걸 보면 앞쪽이 크게 보이고 뒤쪽이 작게 보이죠? 그러니까 원근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D CAD를 그리다 보면은 원근감이 없을 때가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직교 뷰, 이렇게 원근감이 없는 직교 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를 때마다 이렇게 토글이 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직교 뷰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크기 조정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스를 가지고 오려면은 여기서 이 박스를 상자를 한번 클릭하고 여기서 또 한번 클릭을 하면은 박스가 이렇게 가져와졌죠. 자, 확대는 마우스 휠로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박스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박스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모서리에 4개의 점이 보이죠? 이 4개의 점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를 하면은 바닥면의 크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크기에 맞춰서 마우스를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로 여기에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서 크기를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를 잡고 조절하는 것은 바닥면의 크기만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높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이 있죠? 자, 여기를 누르고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고, 아니면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크기를 조절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점만 잡고 움직이면은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이 고정이 안 되죠. 자, 이러한 큐브를 내가 가로, 세로, 높이 비율을 유지를 시키면서 크기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 아무 점이나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데, 자, 드래그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크기가 조절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이 박스의 위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로만 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박스를 잡고 한번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이 아닌 부분, 사각형 없는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잡고 움직이면 평행 이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평행 이동도 마찬가지로 내가 현재점을 기준으로, 자, 이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20mm 움직이고 싶다. 그럼 여기 숫자 20을 써도 되고, 자, 30mm 움직이고 싶다. 그럼 30을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밀리미터라고 얘기했는데 밀리미터라는 단위는 어디에서 설정할 수 있냐면 이 설정. 자, 여기에서 단위 밀리미터,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박스를 키보드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이렇게 누른 상태로 제가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면도. 이 상태에서 자, 화살표 키를 왼쪽으로 누르면은,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박스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좌측면도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아래로는 방향키를 눌러도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평면도를 보고 좌우 화살키 또는 위아래 화살키로 박스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높이를 바꾸고 싶다면, 이 자급평면에서 위쪽으로 띄우고 싶다면 박스를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삼각형 모양 이 버튼을 누르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숫자를 이용해서 숫자를 높이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얼만큼 떠 있는지 모르는데 이 박스를 바닥에 붙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 D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드랍의 D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스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박스를 한번 클릭을 하면 지금 세 방향 화살표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마우스를 여기 화살표 가까이에 가져가면 여기 눈금, 각도기 같은 눈금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 눈금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고, 이 화살표를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터를 잘 보시면 이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를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포인터가 이 각도기 밖에서 움직이면 1도 간격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이 각도기 안쪽에서 움직이면 22.5도 간격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복사 붙여넣기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박스를 한번 선택을 하고 Ctrl C, Ctrl V를 누르면 이렇게 박스가 복사가 됐죠. 이걸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렇게 이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지우기 위해서는 딜리트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지웠는데 내가 방금 한 작업을 되돌리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서 Ctrl Z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명령 취소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눌러도 되겠습니다. 이 버튼은 다시 실행하기가 되겠습니다. 이 박스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박스를 한번 선택을 하고, 자, 이러한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색상 변경,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롭게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어떤 박스를 투명하게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분명히 이 안에는 원기둥이 들어있는데 원기둥이 지금 보이지 않죠? 원기둥을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박스를 제가 투명하게 설정하면 되겠죠. 자, 색깔 변경을 누르고 여기에서 투명 버튼을 누르면 이 안에 원기둥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는 박스 안에 원기둥이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기둥의 위치를 제가 바꿀 수 없습니다. 밖에서 이 원기둥을 선택하려고 해도 원기둥 밖에 있는 박스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원기둥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박스를 잠깐 숨기면 되겠죠? 여기 이 전구 모양을 누르면 선택된 박스가 숨겨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기둥의 위치를 제가 이렇게 바꾼 다음에 크기도 바꾸고 숨겨진 파트를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이 전구 모양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 박스와 원기둥을 합쳐서 더 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를 잠깐 옆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이 원기둥을 제가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두 개의 파트를 합칠 수 있겠죠? 자, 합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우스로 전체를 선택하고 그룹화, 이 버튼이 그룹화입니다. 그룹화를 해서 하나의 형체로 합쳐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합쳐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되돌리기를 한 이 상태는 지금 합쳐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쳐지지 않은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움직여 보면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죠? 합쳐 보겠습니다. 합치고 나면 색깔도 같아졌고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동시에 움직인다는 얘기는 두 파트가 합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방금 두 개 파트를 합칠 때 이렇게 마우스로 전체 선택을 했죠?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키보드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룹화를 취소하고 싶으면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룹화된 것이 분리가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룹화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의 파트를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하나를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모양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지금 두 개가 선택이 된 상태이고 여기서 다시 그룹화를 하면 네, 합쳐진 걸 볼 수 있죠. 제가 방금 한 것은 두 개의 도형을 합쳐서 더 큰 도형을 만든 것이었는데 자, 이 상자에다가 제가 구멍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더 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구멍을 뚫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원기둥을 여기 솔리드라고 되어 있죠? 솔리드라는 것은 안이 꽉 차 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옆에 보면은 구멍으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자, 원기둥이 약간 이렇게 그 빗금이 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상태로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도형에 구멍이 파진 걸 볼 수 있죠? 자, 투명을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쪽에 구멍이 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구멍이 파졌냐면 그룹화 해제를 해보면 지금 이 도형이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구멍만큼 이 구멍과 이 도형이 겹쳐진 만큼 이 구멍으로 파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관통을 하고 싶다면 이 원기둥의 높이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두 개를 그룹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걸 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이 텍스트도 쓸 수 있습니다. 투명을 다시 취소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한번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여기 텍스트 아이콘을 누르고 일단 이렇게 놓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TXT라고 써있죠? 자, 문자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팝업을 열고 문자를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지우고 이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홍길동 이렇게 자, 이름이 써졌죠? 이 박스에다가 제가 옆면에다가 이름을 쓰고 싶은 거기 때문에 크기를 먼저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할 때 그냥 여기만 누르고 조절하면은 가로 세로비가 잘 안 맞죠?
비율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크기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앞면에다가 제가 이름을 새기고 싶은 거니까 이 이름을 회전을 시켜야겠죠? 클릭을 하고 이쪽 화살표가 될 겁니다. 90도만큼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좌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정확할 것 같네요. 자, 지금 박스가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것도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1도만큼 조절하면 될 것 같죠? 네, 좌측 면도를 다시 보면 네, 잘 됐습니다. 자, 높이를 맞추고요. 그리고 키보드로 절반 정도만 가리게, 이 정도만 가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보면은 앞에서도 위치가 안 맞았으니까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높이는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제가 전체 선택을 하고 합치면 네, 글씨가 양각으로 써진 걸 볼 수 있죠? 자, 글씨를 음각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각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 글씨 부분을 솔리드가 아니라 구멍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구멍으로 바꾼 다음에 그룹화를 하면 이렇게 글씨가 음각으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여러분이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STL 파일로 여러분 한번 그 내보내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세이브 에즈가 뜨죠.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파일을 한번 연습 삼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로 오셔서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3D 디자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새로 작업할 준비가 되었죠. 직교 뷰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실습 이렇게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아두이노 모형부터 가지고 올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온습도기에 들어가는 아두이노랑 LCD 그리고 센서 등을 실제 크기로 여기에다가 가져다 놔야 케이스를 만들기에 훨씬 더 편할 텐데 그 아두이노 모양을 여러분이 직접 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하죠. 자, 이 팅커캐드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대시보드로 가셔서요. 여기 검색 버튼을 누르고 뭐라고 치시냐면은 아두이노,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아두이노 우노 R3 라고 치고 엔터를 쳐보면 여기 사람들이 이미 잘 만들어 둔 게 있죠. 자, 제일 디테일이 그럴싸해 보이는 이 그림을 한번 복사하여 편집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두이노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전체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할 겁니다.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복사 있죠?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은 대시보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 실습 파일, 빈 파일 만들어 놨었죠? 자, 여기 편집으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V를 해도 되고 여기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자, 아까 그 아두이노가 그대로 온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일은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를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지금 가로폭이 169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여러분이 아두이노 우노 R3 제품을 찾아보면 이 크기가 7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제 크기랑 안 맞으니까 여러분이 크기 조절을 해야겠죠. 크기 조절을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Shift 키를 누르고 하라 그랬습니다. Shift 키를 안 누르면 이렇게 비율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자, Shift 키를 누르고 70 정도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아두이노를 여러분 이렇게 옆면에 붙여도 되지만 저는 바닥면을 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을 시켜야 되죠. 자, 직교뷰로 바꾸고요. 회전을 시켜야 되죠. 자, 회전하는 방법은 한번 클릭하고 자, 이쪽으로 회전을 시키면 되겠네요. 이렇게 90도 회전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센터로 이렇게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아두이노에 여기가 USB 포트고 여기가 전원 포트죠. 자, 왼쪽에서 이 코드를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회전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어느 방향으로 할까요? 자, 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에게 원하는 모양이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바닥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30에 100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께는 5mm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지금 아두이노가 살짝 떠 있죠? 자, 아두이노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바짝 붙여도 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짝 붙이는 것보다 살짝 띄워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 발열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뭔가 이 아두이노를 받칠 발바닥이 있어야 되죠. 아두이노를 잘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볼트로 고정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 맞춰서 우리가 발바닥을 만들면 되겠죠. 자, 발바닥 위치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아두이노를 한번 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발바닥을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하나 가져오고요. 높이 조절을 해야겠죠. 높이를 바닥면이랑 이 딱 맞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작업하기가 편하겠죠. 크기를 이 발바닥 크기에 대충 맞게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이도 맞춰야겠네요. 자, 높이는 옆에서 보고 이 정도. 자, 이 정도로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위치가 맞은 것 같죠? 자, 이제 이 발바닥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키보드를 이용해서 3개의 다른 위치에 이렇게 적절히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발바닥 4개가 모두 들어갔죠? 자, 앞에서 보니까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을 만들어야 되죠? 먼저 뒤쪽 벽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또 박스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높이 먼저 조절하겠습니다. 높이가 이 바닥면 위에 벽이 올라가야 되니까 네, 이쯤이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죠? 자, 벽의 두께를 한 5mm 정도로 하고요. 지금 여기 5라고 되어 있는 게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엣지를 딱 맞추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봤을 때 또 이 위치가 잘 맞아야죠. 이쪽 끝을 맞추고요. 또 반대쪽도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양쪽이 모두 잘 맞았죠? 높이도 적당히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60mm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쪽 벽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왼쪽 벽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벽은 제가 이 벽을 복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벽이 만들어졌고
회전을 시켜야겠죠?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고 이 위치를 적당히 맞추고요. 자, 위치가 지금 살짝 정확하게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 확대를 해서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딱 붙여야겠죠? 틈이 없게 이렇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정확하게 여기 엣지에 맞도록, 그리고 두께가 5mm가 되도록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왼쪽 벽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왼쪽 벽에서 내가 USB도 꽂고 싶고 전원도 꽂고 싶은데 케이블이 들어갈 구멍이 없죠. 자, 케이블 들어갈 구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두이노를 투명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좌측면에서 봤을 때 이 케이블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벽이 불투명해서 안 보이죠? 벽을 투명하게 바꾸면 우리가 대략 어디에다가 놓아야 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벽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박스를 가지고 와서 먼저 높이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정도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이 상자를 구멍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지금 너무 크죠? 크기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높이를 먼저 맞추고요. 그 다음에 좌우폭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좌우폭을 조절을 하면은 좌우폭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위아래 위치를 맞추고 살짝 아무 방향으로나 회전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좌우 크기, 이 박스의 좌우 크기를 이렇게 미세하게 조절을 해 보면은 조절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앞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통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는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네, 구멍을 이렇게 뚫으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그룹화를 해야 되죠. 그룹화를 할 때 이 벽과 이 구멍을 동시에 선택해서 Shift를 누르면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하고 그룹화를 하면 네, 이렇게 구멍이 잘 뚫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원 포트에도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그룹화를 해제를 하고 이 구멍을 복사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멍을 똑같은 위치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네, 비슷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 세 개를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룹화를 하면 네, 구멍이 잘 뚫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앞에다가 LCD 모듈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대시보드로 잠깐 나가서 검색에 가서 여러분 LCD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LCD 모니터도 뜨고 여러가지 뜨는데 자, 여기 보이는 이 모양이 회로 만들 때 나왔던 그 LCD랑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까 아두이노 복사할 때랑 똑같습니다. 복사 및 편집하기에 들어가서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대시보드로 다시 가고요. 아까 실습 파일 우리가 만들고 있었죠? 편집으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V 또는 이 버튼 붙여넣기를 하면 자, 지금 여기 보이긴 보이죠? 분명히 붙기는 붙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실행 취소를 누르고 이 현재 그려져 있는 모든 파트를 제가 숨겨 보겠습니다. 어떻게 숨기냐면은 전체 선택을 하고 여기 이 전구 모양 있죠? 전구 모양을 누르면 전체가 다 숨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LCD가 붙었죠. 자, 이것도 너무 작게 그려진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크기가 9mm밖에 안 되는데 9mm밖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녹색 부분을 움직여 보면은 그룹화도 안 되어 있죠. 전체 선택을 하고 그룹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화를 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룹화가 잘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LCD 크기도 한번 적당하게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해야 되죠. (60mm)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밖으로 빼고 그리고 아까 숨겼던 것을 전부 다시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앞에도 벽을 만들어야 되죠. 뒤에 있는 벽을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자, 여기 투명도를 취소를 하고요. 앞쪽 엣지를 정확하게 맞추고 반대쪽 엣지도 정확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CD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LCD 먼저 회전을 시켜야겠죠. 자, 이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좌측면에서 보면은 대충 어느 높이, 그 다음에 얼마나 튀어나와야 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은 또 앞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가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CD가 제대로 표시가 되려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창문이 있어야 되죠. 창문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창문을 뚫으려면은 이 파트를 우리가 투명하게 만들면 좋겠죠. 자, 이렇게 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벽이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뒤에 벽을 잠깐 숨겨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다 창문을 내야겠죠. 박스를 가지고 와서 높이 조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크기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박스가 이상한 데가 있죠. 자, 전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를 아무 데나 클릭을 하고 F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저 멀리 가 있네요. 여기로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다시 F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자, 정면에서 위치를 이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자, 여기 보이는 LCD 구멍 4개가 볼트 구멍이기 때문에 볼트 구멍보다는 볼트 구멍까지 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크기를 살짝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고 위치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멍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죠. 자, 너무 커졌죠? 자, 조금만 더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1mm만) 더 조절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면은 구멍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보면 이 구멍을 이쪽으로 밀어야겠죠? 창문을 낼 구멍 위치를 잡았으니까 이제 그룹화를 하면 되겠죠. 이 구멍과 Shift 키를 누르고 이 벽을 선택을 하고 그룹화를 하면 네, 벽에도 창문이 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명도를 제거를 하고 자, 어느 정도 모양이 잡힌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숨겼던 벽까지 한번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안 한 게 있네요. 아두이노를 여기다가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아두이노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벽에 있는 구멍 근처로 가야겠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면 안 되죠. 아까 여기 발바닥 만들었죠? 발바닥도 같이 가야 됩니다.
자, 발바닥이랑 아두이노랑 같이 움직이고 싶으면 바닥면을 잠깐 숨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마우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지금 아두이노랑 발바닥이랑 같이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위치 이동을 시키면은 우리가 별 무리 없이 이동을 시킬 수 있겠죠. 자, 다시 바닥면 보이게 하면 네, 이런 모양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온습도계의 그 케이스를 설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실습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이 이제 추가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가스 센서나 아니면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그런 센서들을 여러분이 팅커캐드 그 검색에서 찾아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실제 그 제품이랑 비슷하게 도면을 한번 그려 보셔도 됩니다. 도면을 그리셔서 그 센서도 여기 오른쪽 공간이 됐든 벽이 됐든 어딘가에 설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케이스의 역할을 하려면은 이렇게 완전히 열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도 벽이 있어야 될 거고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벽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지붕도 있어야겠죠? 지붕도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센서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옆에 오른쪽 벽면이랑 지붕까지 설치를 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한 가지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뒤에다가 이름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다가 아까 이름 쓰는 거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텍스트를 누르고 텍스트를 여기서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홍길동 이렇게 쓴 다음에 이 텍스트를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뒷면에다가 음각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글씨가 너무 크죠?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회전을 시켜야겠네요. 자, 회전을 이 방향, 그 다음에 또 세워야죠. 이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름 위치도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파고 들어가게 하고, 또 뒤에서 봤을 때 높이 조절도 이 정도로 하고요. 좌우 위치도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만들어졌죠? 자, 이 상태로 여러분이 그룹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글씨가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글씨가 음각으로, 그러니까 글씨가 파지도록 하려면은 이 글씨를 구멍으로 만들면 되겠죠. 구멍으로 만든 글씨랑 뒷면이랑 그룹화를 하면 네, 이렇게 글씨가 음각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강의동에다가 제출을 하실 때는 어떻게 제출을 하시냐면 아까 내보내기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내보내기를 누르시고 STL 파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Save As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은 여러분이 파일 저장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파일을 여러분이 강의동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자, 여러분 먼저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랑 LCD는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케이스를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6면의 벽은 있어야겠죠? 그렇죠? 앞, 뒤, 좌우, 위아래 벽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아두이노 여기 LCD죠? LCD 그리고 6개의 벽. 그 다음에 추가로 온도 센서든 온도 센서든 습도 센서든 그다음에 가스 센서든 여러분이 센서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데서 가져와도 되고 한번 설치까지 해보시고 그다음에 뒤에 이름까지 작성을 해서 STL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여러분이 강의동의 질의응답 하는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